엄마, 왜 우리한테 이런 짐을 지우세요?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다 내 탓이지 뭐. 여기 후회와 분노가 쌓은 부모와 자식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요즘 들어 나이가 들수록 친구나 자식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재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노후에 재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유명한 철학자나 전문가들이 재혼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지 관련 일화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재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5가지로 요약해보면 우선 첫 번째 경제적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노후에는 이미 퇴직을 하고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과 재혼 과정에서 경제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시 재산 분할로 인해 자산이 줄어들 수 있고 재혼하게 되면 양쪽의 경제적 상황을 다시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새 배우자와 경제적 가치관이나 소비 습관이 다를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노후의 생활에서는 작은 재정적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혼을 통해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김 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 씨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에 홀로 아들 둘, 딸 둘을 키워내며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외로움을 느끼며 지내왔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마다 옛 추억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이 김씨, 내가 괜찮은 사람 소개해 줄까? 라며 새로운 남자를 소개받아 그 남자를 만나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사랑에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그는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으며 김 씨 할머니는 오랜만에 느끼는 사랑의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후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김 씨 할머니의 새로운 남편은 재정 계획이 할머니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여전히 대출을 받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반면 김 씨 할머니는 고정된 저축과 적절한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재정적 가치관 차이는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새로운 남편의 거듭된 투자 실패로 인해 김 씨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야니야, 이번에는 된다고 했으니까 잘 될 거야. 라며 처음에는 남편의 말을 믿고 기다려보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김 씨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고 자식들은 엄마의 재혼이 가져온 경제적 부담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엄마, 왜 우리한테 이런 짐을 지우세요? 라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자식들의 무관심 속에 다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재혼이 가져온 경제적 불안정성과 가족 간의 갈등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 할머니는 자신만의 삶을 다시 꾸리며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녀와의 갈등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이혼 후 재혼은 자녀들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는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새로운 배우자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가정 내에서 긴장과 불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새로운 사랑이 자녀에게는 혼란과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가 더 증폭되어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노후의 삶이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에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자식들이 모두 독립한 후 그녀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새로운 남자와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사랑의 감정을 느꼈고 자식들은 반대를 했지만 애들아, 나도 좀 행복해지고 싶다. 라며 어머니는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혼을 강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과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릴 적 알코올 중독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렸는데 자식들은 점점 비슷한 행동을 하며 변해가는 새아버지에 대해 더 큰 상처를 받았고 어머니 이렇게까지 결혼을 하셔야 했어요. 라며 어머니까지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하며 자신의 선택을 한탄하고 자식들과의 관계가 점점 나빠지자 박씨 할머니는 결국 재혼을 후회하며 다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아무리 누군가가 좋아져도 다시는 재혼을 하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세 번째, 건강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노후에는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재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 서로의 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돌보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우자의 건강 문제나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인해 돌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남편과 이혼한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난 후 새로운 남자를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남자와 결혼을 약속하여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새 남편을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 또한 악화되어 갔고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씨 할머니는 점점 더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살아 도움을 줄 수 없었고 결국 이씨 할머니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스트레스와 체력적 부담으로 인해 이씨 할머니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이씨 할머니는 재혼을 후회하며 아프고 병들었을 때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인생은 어려운 겁니다. 라며 노후의 재혼이 가져올 수 있는 어려움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고 현재 자유를 얻고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사랑의 감정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사랑의 감정은 매우 중요하지만 노후의 재혼은 감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사랑이 설레고 행복을 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은영 박사는 재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조건맹신의 함정이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조건맹신이란 사랑에 빠지면 상대의 단점은 안 보이고 내가 중시하는 상대의
좋은 조건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최 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는 아내와 사별한 후 홀로 남은 외로움을 견디다 새로운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보였고 할아버지는 그 점이 마음에 들어 더욱 사랑에 빠졌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는 그녀와의 재혼이 새로운 행복을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할아버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소비 습관과 생활 방식이 최 씨 할아버지 자신과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해하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이해할 수 없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녀의 소비 습관은 최 씨 할아버지의 재정을 압박했고 결국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는 사랑의 감정만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그녀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런 여유 있는 모습이 좋았지. 근데 내가 거기에 콩깍지가 씌어서 다른 걸 안 본 거야. 다 내 탓이지 뭐. 라며 나중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부각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5번째 법적 문제입니다. 노후에 재혼할 경우 법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재혼에 따른 법적 절차와 함께 상속권, 의료 결정권 등 법적 권리와 의무가 새롭게 설정됩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장 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 씨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외로움을 느끼던 중 새로운 남자를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혼 후 새 남편과 알콩달콩 잘 살고 있던 어느 날, 새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슬픔을 애도할 시간도 없이 상속권 문제로 인해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재산은 솔직히 저희 주셔야죠. 양심이 있으시면. 내가 너희 아버지랑 산 세월이 얼만데 이건 못 준다. 하며 법적 분쟁이 생겨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 정확히 정해놓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법적 분쟁은 큰 스트레스를 유발했고 결국 장 씨 할머니는 재혼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적 문제는 매우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재혼을 고려하는 분들은 신중하게 고민하고 미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노후의 재혼은 많은 복잡한 문제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성, 자녀와의 관계, 건강 관리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창호 교수는 강의에서 재혼에 대한 조언으로 희망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조언입니다. 새로운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맞춰주고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희망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하길 우리 슬픔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한 것처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하며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랑을 하지 않고 연애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슬픔도 느끼지만 슬픔을 느끼는 만큼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옆에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실타래처럼 얽힌 관계 속에서도
에너지를 얻고 살아갈 힘을 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호는 신중히 생각하되 연애할 때 나와 말이 잘 통하고 친구처럼 의지할 수 있으며 나를 있는 그대로 바꾸지 않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지금 설명한 내용의 문제를 잘 해결하셨어. 올바르고 아름다운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안정적이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